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내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시간입니다. 재테크, 재테크 시간 3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파리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 세제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전번 시간에 한 3회에 걸쳐서 파리 부동산 대책을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부도 이제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갈팡질팡하죠. 그래서 자꾸 수정 보완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보완이 되어 오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오늘 그런 얘기하고요. 과거에 제가 한 30년간 부동산 업계에 있으면서 부동산 정대책을 수없이 겪었는데 이번만큼 우리 부동산 소비자들, 특히 시청자분들이랄지 저의 학원에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고 혼돈스러워하는 부분이 특히 이제 세제 부분인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특히 파리 부동산 대책과 내년에 시행될 개정안까지 합해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큰 틀에 이 지금 부동산 파리 대책을 과거의 틀이 굉장히 혼동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간단하게 아주 간략하게 쉽게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는 이 단어가 꽤 낯설지 않는 단어가 됐죠. 자,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조정 대상 지역, 조정 지역. 이 말은 아시다시피 전 정권인 박근혜 정권의 그 11.3 대책에서도 37군데를 정해서 조정 대상 지역을 이제 규제를 가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첫 작품이 문재인 정부에서 6.19 대책에서도 이제 좀 약발이 안 먹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3개를 더 추가해서 이제 40군데 정도를 40개를 집중적으로 청약을 할 때 조정 대상 구역이다. 그러면 이게 과거처럼 청약을 갖다가 규제하는 대상 구역이면 괜찮은데요. 이게 세법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도대체 40구역이 어디냐. 이제 이거부터 이제 헷갈립니다. 요것부터 하나 이제 정리 정도를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요 박스 안에 당연히 서울시는 다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적어가냐면요. 그 다음에 경기도 7곳, 그 다음에 부산에 가서 7곳, 그 다음에 과천이 하나 추가됐고, 세종시는 쓰리고의 피밥이라는 식으로 다 과열지구 내에도 들어갔지, 투기 지역에도 들어갔지, 조정 대상 지역에도 들어갔지. 그래서 세종시. 자, 이제 왜 이렇게 한번 적어보냐면, 이제 그 외에 과열지구 내에 40개 중에서도 이제 하남시, 그 다음에 우리가 동탄 중에서도 동탄2, 이걸 이제 일명 동동탄 그러기도 부르죠. 성남시, 고양시, 동탄시, 하남시, 그 다음에 아까 과천시, 또 하나가 다산 신도시가 있는 남양주. 7개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가 어디가 빠져 있네요.
이따 생각나면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7군데 하나 찾아볼까요? 하도 개수가 많으니까 저희도 이게, 7군데가 하나가 빠진 것 중에 하나가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가 빠졌네요. 광명시가. 자, 이 지역이 타켓이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후부터 설명하기 전에 이것을 제가 굉장히 엊그저께 그 수업 시간에 웃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투기 과열 지역에서 주소를 옮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거기 제가 주소가 옮겨져 있어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 투기 과열 지구 내라 할지 조정 대상 구역 내에 물건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아니요. 저는 저기 제주도에 물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헷갈리세요. 자, 사람한테 가세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요걸 규제 지역이라고 한번 크게 좀 정하죠. 이렇게 40개의 규제 지역 내에 있는 물건을 팔았을 때 아니 안 남았으면 과세 안 하는 거죠. 근거 과세주의라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뭐 남는 근거가 있어야지 과세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 남았을 때 근거하는 거고요. 요 지역 내에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에 관한 물건입니다. 이걸 정확히 좀 알고 가야 되거든요.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에 관한 물건이 뭐겠어요? 대표적인 게 헌아파트가 됐든 새 아파트가 됐든 아파트죠. 아파트, 단독, 다세대, 다가구 이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오피스텔은 건축법이니까 제외하죠. 그러나 이제 실질과세 원칙에서도 이거를 이제 부가가치세를 환급 안 받고 주거용으로 쓰면 당연히 이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뭐 거기까지 놔둬도 이것이 이런 물건이 이 안에 존재하면서 요 49의 군대 존재하면서 존재해서 이제 가만히 보유하면은 아직 보유세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유하면은 아무리 뭐 과세를 할 이유가 없죠. 보유세만 내면 되는 거니까 중과 대상이 지금 될 수 없죠. 아직 보유세는 중과해서 뭐 한다는 소리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속에 물건이 있거나 요 지역을 벗어난 전국에 내가 또 주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어떤 분의 질문. 나는 3주택자를 앞으로 20%포인트 중과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하세요. 요 속에 규제 지역 내에 한 채가 있고 다른 곳에 요새 또 다른 곳에 많이 올랐잖아요.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요. 평택도 많이 올랐는데 규제 지역이 아니죠. 예컨대 부산만 와도 서면이 빠졌거든요. 그 센텀시티랄지 마른시티가 있는 서면, 예컨대 제주도 노용지구 같은 데도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런데 투자를 하셨나 봐요. 나는 그곳에 2개 있고 이 바운다리 내에 1개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중과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1세대 2주택, 3주택을 따지는 것은요, 이곳에 있든 어디가 있든 간에 주택수를 부부를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포함해서 주택수를 이제 몇 개냐를 정하는 거고요. 요 지역 내에 물건을 팔았으면, 먼저 팔았다 그래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여기에 뭐 서초구에 재건축이 하나 있고, 2개는 비규제 지역에 하나 있다 그래요. 뭐 원주에 하나 있고, 뭐 춘천에 하나 있고 이렇다고 할 때 원주 춘천 물건을 파는 데 대해서는 이번에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 규제 내에 들어있는 물건을 팔 때는 비규제 내에 있는 주택까지 포함해서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이 주택을 먼저 팔았다 그래요.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이제 중과가 되죠. 그랬을 때도 내년 4월 1일까지 8개월의 시간을 줬는데 이것도 이제 여야가 9월 1일에 이제 국회에 제출을 하죠.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거쳐서 국회를 통과돼서 이제 내년부터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수정 보완을 거치다 보면 내년 중반기까지도 또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투기 지역 내에서는 틀리다 그랬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가산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곳에서도 또 하나는 이곳의 물건이 주택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앞으로 이 지역에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향후 내가 투자하고 싶은 물건을 순위를 쭉 어느 통계를 어느 조사기관이 내는 걸 한번 보니까 제일 가지고 싶은 것이 재건축이래요. 재건축. 요게 한 27% 정도 돼요. 부자들이 한 25만 명 이상, 24, 5만 명 분들이 금융자산이 10억 있는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명품, 재건축, 그 다음에 빌딩이나 할 때 미니 상가 같은 거 있잖아요. 상가. 이것도 한 26%가 이것도 향후 내가 가지고 싶다. 이거 제일 1위.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부분. 토지도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아파트. 그 다음에 오피스텔. 그 다음에 뭐 전원주택. 뭐 이런 정도죠. 그 다음에 다가구, 요새 또 유행했던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 기타 부동산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욕심쟁이 부자는 이걸 다 하나씩 포트폴리오 구성사 가지고 있겠지만 이런 순서대로 가지고 있고 싶대요. 근데 이 40개 구역에 이 바운다리 내에 서울이라는 25개 구 내에 과천시에 부산의 7곳에 수도권 경기도에 7개 시에 고양시, 남양주, 광주시 내에 이 물건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 강명시 한번 가볼까요? 성남시 한번 가볼까요? 서울의 어디 중량구 가볼까요? 다 이런 걸로 짬뽕을 해서 이 도시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번에 중과 대상을 하는 것은, 중과 대상은 이것 말고 주택 부분, 아까 주택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하고 중과세를 하는 겁니다. 행위 제한의 대표적인 게 뭐였겠어요?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해서 제한을 둔다든지, 재당첨 금지 기간이랄지, 재당첨 금지에 대해서 재당첨이 된 사람들은 5년간 뭐 금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1순위 청약에 대해서 어떤 그 페널티를 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행위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이제 요 지역을 벗어난 40개 지역을 벗어난 지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규제 지역, 또 풍선 효과가 발생될 지역, 또 하나는 좀 덜 떨고 있는 지역, 이렇게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하도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니까. 그렇다면 이 지역을 벗어난 비규제 지역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전국이 앞으로도 이렇게 파리의 강한 대책을 처방전을 내렸는데도 이 투기적인 개념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투기가 안 잡혔을 때, 투기 분위기가 안 잡혔을 때, 우리 부동산 소비자들이 느끼는 투기의 분위기하고 정부에서 느끼는 투기의 분위기가 좀 틀리겠죠. 안 잡혔을 때를 대비해서 몇 가지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전국구라 그러죠. 전국구 정도는 앞으로 우리가 사법경찰제도, 우리 이거 위생법상에 막 불량식품 만들었을 때 현장에서 체포, 그 다음에 검찰에 압수수색을 의뢰한다든지 이런 거라 할지, 광고도 이제는 근거 있게 이렇게 광고를 낼 때도 좀 디테일하게 근거를 제시해라 하는 거라 할지, 여러 가지 전국구에서 하는 거는 허위 광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의무 비율 높이는 거, 그 다음에 재건축에서 그 이익 환수제를 이제 내년부터 실시하는 거, 또 뭐 불법 전매 처벌에 관한 거,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거, 뭐 그 중에서는 뭐 재건축 이익 환수제, 초과 이익 환수제 같은 것은 뭐 작년부터 나온 얘기지만, 그런데 일부는 이것 말고 다른 데서도 규제를 가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쭉 보니까 이건 우리 부동산 소비자, 또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은 크게 관계가 없어요.
어떤 행위를 하는 광고를 내는 사람이라 할지 뭐 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 지역 내에 40개 구역 내에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물건을 팔았을 때, 그 다음에 팔았을 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재건축을 가장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아파트, 새 아파트 받아서 등기 치면 되는 건데, 팔았을 때, 이게 조합원 지위에 가는 것이 정말로, 지위가 자유롭게 사간 사람이 현금 청사 대상자가 아니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느냐에서부터, 중과세 대상에서부터, 또 분양권을 팔았을 때, 분양권을 안 받고 그대로 입주를 한다면은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팔았을 때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말한 것은 팔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 내에 산 사람은 거꾸로 매수자까지 그 지역에 사시는 매수자까지 왜 심리적으로 얼어버리고 매수자가 실정되고 거래 절벽이 발생했냐면, 아까 특히 제일 중요한 타겟이 재건축이었는데, 아까 선호도가 재건축이었는데 이건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현금 청산 받으려고 재건축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새 아파트를 삶의 질이 퀄리티가 높은 그런 새 아파트를 받고자 하는 것이지 현금 청산 받고자 하는 거니까 매도자와 매수자가 그냥 딱 상충돼 있지만 두 세력이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체돼 있죠, 정체. 그러다 보니까 이 40개 구역 내에 있는 분들이 긴장을 하고 거래 절벽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서로 쌍방이. 그러나 여기서 본다면 매수자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희망적이고 틈새가 많아요. 예컨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둔청주공 뭐 2조 하면서 2년간, 전번에 이제 333 법칙이라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2년간 내가 보유했는데, 아니, 조합이 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지가 언젠데, 사업자 인가가 아직 2년 동안 안 나고 3년 동안 안 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조합은 지위 승계가 되니까, 들어가는 쪽은, 이 조언에, 큰 풍선 속에 들어가는 쪽은 그래도 어떤 운신의 폭이 많아요. 그러나 이 물건을 매도하는 쪽은 이제 좀 시간적으로도 쫓기고 8개월밖에 안 남았고, 분양권은 내년 1월 1일부터니까 이제 몇 개월, 한 3, 4개월 남았나요? 얼마 안 남았고, 투기 지역의 물건을 팔 때는 당장 지금 내가 가산세율이 붙고, 이러다 보니까 매도자 측에서 지금 심각한 우려라 할까요? 심리적 압박, 뭐 또 쉬운 말로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래요. 세금을 얘가 이제 많이 요새 잠이 안 오고, 저희들도 이걸 많이 분석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회사에 또 어번 인필 하우징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독주택을 부수고 미니 빌딩을 짓는 회사인데요. 저도 여기 대표로 있으면서 엄청나게 지금 세금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지금 제가 세법 선생이지만 어떨 때는 잠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슬쩍슬쩍 이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사실은 4월 1일 이전에 매도를 할 것이냐, 4월 1일 이후에, 이것은 좀 사실은 타이트하지는 않아요. 뭐 5월 1일을 결정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한 거니까 일단은 뭐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국회를 통과해야 될 법이요, 한 13개 중에서 특히 5개 정도는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 또 수정해야지, 개정안 내야지, 뭐 이렇게 해서. 그랬을 때 근데 지금 통과됐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한다면 통과됐다고 가산하면 딱 2배 정도 나온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주택을 A라는 아파트를 10년 이상을 보유했는데 다주택자예요. 한 3주택자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덜커덩 4월 1일까지 못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팔았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거의 2배 이상 나오니까 크잖아요. 커. 양도소득세가 또 한두 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현장에서 어떤 실물 경제를 다루니까 굉장히 몸에 피부에 와닿는데요. 언제 이 시청자분들하고 부동산 소비자들은 피부에 와닿냐면 세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예방세무와 기획세무, 기획세무를 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미리 와서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팔기 전에 계산을 해가는 사람이 별로 드물잖아요. 10분 중에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도 우리 회원들이랄지 저한테 수업을 듣는 분들한테 내가 이제 아주 혼내니까 이제는 팔기 전에 한 10명 중에 6분은 이제 미리 교수님 이것 좀 계산해 주세요. 이건 어떻게 예방세무를 짤까 이제 묻는데, 그러니까 이게 4월 1일과 4월 2일에 대한 것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제 요거 개념만 해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번 대책이 쉬운 것 같지만 까다로워요.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냐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또 이거 3개 구역을 이렇게 나눠 놓고 예를 들어서 과천에 예를 하나 든다면 과천은 투기 과열된 지구에만 들어가 있거든요. 또 아까 세종시 말했죠. 세종시는 3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조정도 받아야 되고 투기 과열 지구에서도 열을 좀 받아야 되고 투기 지역에서도 세금을 중과세,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짬뽕해서 세제를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근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까 49역 지역 내에 있는 이 40곳에 물건을 가지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앤드 비규제 지역까지 합해서 2주택, 3주택이 되신 분들은 케어풀, 어텐션 탁 긴장하고 부동산 세테크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종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지역에 물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자체가 청약에 할 곳을 물론 뭐 1순위, 2순위에 대한 제한도 있지만 가장 이 말이 순한 말 같아요. 다른 것은 과열이다, 투기다 그러는데 이 순한 말이라고 만만히 보는 거 보시면 안 돼. 여기에 속해 있는 곳은 1번이 뭐예요? 중과한다는 거예요. 중과세. 두 번째가 뭐예요? 앞으로 2년 이상을 거주해라. 뭐 이런 거에서 다 모든 세제에 관한 거예요. 세제. 이 지역 내에 있는 거. 지구 그랬잖아. 얘는 또 지역. 그럼 말도 이상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요것은 2개는 지역인데 요건 지구 그랬잖아요. 이것은 왜 지구냐? 여기는 정비법에 관한 게 있어요. 요것은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는 거야. 여기에 27군데. 대부분 뭐예요? 서울에 25군데. 플러스 세종시. 아까 말하는 과천시. 제가 여기서 요거 설명하기 전에 잠깐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굉장히 죄송한 생각이 하나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지방에서 많이들 보시는 분이 있는데 세법 강의할 때는 세법이라는 건 국가법이고 국가 전체에 미치는 세법인가 그런데 제가 자꾸 이 수도권의 얘기를 할 때는 지방은 제가 솔직히 잘 모릅니다. 뭐 어디 계산을 설명할 수도 없고 또 강주의 어떤 역을 설명할 수도 없고 부산의 어떤 역을 설명할 수도 없어서 디테일하게 못 해주는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서울 및 수도권을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러나 이제 이런 것도 괜찮겠죠. 어떤 내가 재테크 물건을 막 권한다든가 어떤 우리 방송 중에 매물 방송이라는 게 있거든. 이건 뭐 지역하고 관계가 없겠죠. 서울에 어디를 사십시오. 뭐 근데 제 부동산 이 재테크 자체가 이 공부하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도권 중심으로 제가 지역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솔직히 제가 올해 이 비즈니스가 31년째인데요. 전국에 어디를 안 가봤겠습니까?
제주도도 뭐 한 20번은 가봤고 그랬지만은 서울의 수도권만큼 모르는 게 하나, 모르죠. 당연히 모르고. 두 번째 하나의 요소는 아무래도 모든 투자가 또 투기적인 것들이 발생된 곳이 서울 및 수도권이었습니다. 그동안에 한 30년간이. 그 다음에 이제 3, 4년 전부터 우리가 부산에 올랐다든지 대구, 뭐, 물론 이제 그전에도 뭐 세종시, 여기 이제 제주도 땅값이 뭐 몇 배 오르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주로 지방은 아파트먼트, 주택에 관한 재테크보다는 토지 시장이 오르는 거였거든요.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오를 때.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지방도 서울의 수도권이 이렇게 폭등을 하니까 지방의 주택 시장도 가격이 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정부에서 이 규제 대상 구역으로 묶은 지역도 보면은요, 충분히 하나하나 이해가 가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투기 과열 지구를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 아까 이거 써놨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투기 과열 지구는 뭐에 관한 개념이 강하냐면 공법적으로 아까 요거 조정지역은 중과세 개념이 강하다 그랬어요. 중과세 세금을 중과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무섭다 그랬고, 과열 지구 내에 있는 것은 다 투기입니다. 투기. 사실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에 우리 노무현 정권에서 그렇지만 투기하는 사람, 2주택, 3주택자는요, 좀 이렇게 어떻게 적폐청산 대상처럼 이렇게 많이 미워하죠. 어떻게 가까워질 수가 없는, 다주택자 분들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 지역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지금부터 세금이 가산된다는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 규제. 사고 팔 때 조합원 지위에 관한 승계 문제가 오케이냐 노냐 이런 개념, 공법적 개념.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하죠. 이 법이 파리 대책은 내놨죠. 그러나 이 대책이 전체적으로 법을 통과해서 시행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이 바꿔야 되겠습니까? 13개 이상의 수전 개헌 보완, 그 다음에 5개 이상의 법을 개정해야 되니 이 정부에서도 아무튼 골치가 지근지근 하시겠죠.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40개 지역이, 왜 그러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이 35강에서는 지금 이 못다한 얘기를 가지고 제가 34, 35, 36 시리즈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35강에서는 요거에 이어서 오늘 못다한 얘기를 그대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모의 재테크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